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최근 장이 참 많이 불안하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어떻게 장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좀 길게 넓게 보는 안목이 필요할 텐데요. 많은 투자의 대가들은 장기 투자의 안목은 항상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장을 길게 봤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테니까요. 항상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시황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전한 이후에 1665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위축된 투자 심리 속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일 이평선마저 위협받으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5포인트 하락한 16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 오른 1678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요. 10시 반 구간 이후로 하락폭을 더욱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15개월째 연속 동결했지만 증시는 예상된 것이라면서 밋밋한 반응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다시 1670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3,700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2,200억 원, 268억 원 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따라가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10선을 회복한 모습인데요. 현재 0.2포인트 오른 5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오른 514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10시 반 구간 이후로 하락 반전하더니 11시 구간에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초가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510선을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이 350억 원 넘게, 외국인이 188억 원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 개인이 500억 원 가까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반등하면서 1130원대 중반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90전 오른 113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2원 70전 내린 1133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0시 구간 이후로 다시 상승하는데요.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자금 지원 방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종목이 하락 마감한 것에 비해 오늘 종목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0.3%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현대차는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공모가보다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급락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한국전력 0.9%, 0.1%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상승에 힘입어서 현대모비스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1%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KB금융도 0.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2% 오르고 있고 SK브로드밴드도 1.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주요 주주였던 KTNG가 지분을 대량 매매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RCT와 소디코 신소재도 1%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다음이 1.8% 오르고 있습니다. CJ홈쇼핑도 4% 급등하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보험주들, 삼성생명 상장 첫날인 오늘 기대와 다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거세지면서 보험주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이 4%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생명도 3.9%, 4%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삼성화재와 동국화재도 나란히 4%대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런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들의 질주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나란히 3% 오르고 있습니다. KB 오토시스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한국프렌즈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종공업과 화승 R&A도 8%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핵융합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위산업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빅텍도 2% 오르고 있고 루멘스 5%, DMS가 3% 오르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하락 반전한 이후에 1665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입니다. 0.3포인트 어제 종가 수준이죠. 5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최희용 연구원님, 오늘장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전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천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고 오늘 보험주를 많이 파네요. 삼성생명이 상장이 됐는데 약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외국인들이 삼성생명 비중을 지금 40%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잠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한 3,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생명을 매도하고 굉장히 매도가 오늘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의 절반 이상이 삼성생명 매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주가 상승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지금 공모가가 11만 원이었는데 아까 12만 원까지 오르다가 지금 다시 10,000원 이상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는 그런 지표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상장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삼성생명뿐만이 아니라 대한생명이라든지 다른 보험주들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오늘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주를 강하게 팔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3,7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개인들은 한 2,300억 원 정도 주식을 사 담고 있습니다. 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5개월 연속 2%대로 동결을 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판단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집값 또는 부동산이 다시 하락세고 지금 미분양 주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발 경제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리를 올려서 어렵게 살아가는 경기가 다시 꺾이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너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발 위기가 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름쯤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섣불리 올리기가 어려워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빨라야 가을 정도에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소 종합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지금 5월 달의 흐름을 잠깐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어제만 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남유럽발 경제 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3개월 동안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는데 이것에 대한 차익 실현과 가격 부담 역시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61선과 121선 사이를 지금 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 하락이 돼서 1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1700으로 회복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3일 연속 반등에 성공하다가 다시 기관 매도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3개월 동안 주가 상승의 주요한 그 주체 자체가 외국인들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금 순매도로 돌아서게 되면 기관이나 개인들이 다시 그 물량을 또 받쳐야 되는데 많이 지금 힘겨운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예상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1700선을 좀 회복하기는 어려울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가 매수에 나선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좀 현금 비중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요. 현재 121선이 1661선 정도에 있습니다. 이 선을 이탈하면 1700선 회복이 조금은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진단 주셨습니다. 자,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오늘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예, 안철수 연구소라는 종목을 한번 안철수 연구소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보안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스마트폰, 아이폰 관련주로도 새롭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고 앞으로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을 텐데요. 사실 보안주 자체가 요즘 들어서 성장성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좀 조정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가 스마트폰의 해킹이 가능하고 이것에 대한 보안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이쪽에서 지금 찾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월달 들어서도 최근 들어서 좀 지수가 부진했는데 안철수 연구소 다시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얼마 전에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1분기 자체는 무난했지만 앞으로의 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현금만 해도 900억 이상이 되고 시가총액 대비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2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지지선이 2만 원 정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2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안철수 연구소가 23,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라면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안철수 연구소 2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매수 무난하겠다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를 27,000원 주셨고 손절 라인은 한 2만 원 정도로 주셨으니까 투자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용 연구원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전화 1599-777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장중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상담 요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닉네임 러브스토리라는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한전 KPS를 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15%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주가가 빠질까봐 걱정됩니다. 원전 테마가 시들해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네. 혹시 비중이 나와 있나요? 15% 갖고 15%면 계시다네요. 많은 비중이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데요. 예. 요즘 들어서 주식시장 자체도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소식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어제부로 요르단 쪽에서 원전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된 상태였는데 아쉽게도 한중전력이 이번에는 탈락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자력주들이 한전 KPS뿐만이 아니라 보성파워텍, 모건코리아 등등 원전 테마 자체가 지금 동시에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약세를 보이고 오늘도 지금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전 테마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테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단순한 테마주로만 분류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큽니다. 3조 이상 시가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만 원이시면 지금 손실이 약 4, 5% 정도 되고 있으실 텐데 추가적인 급락은 이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이 15%밖에 안 되신다면 좀 과감하게 추가 매입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건 보유를 하시고 혹시 내일이라도 소폭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과감하게 더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전 KPS를 5만 원에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하셨습니다. 러브스토리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5427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 주시면서 두산인프라 코어겠죠? 두산인프라 코어를 문의 주셨습니다. 21,3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두산그룹 관련주가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도 말씀드려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산그룹주 진단해 주세요. 예. 그래서 두산그룹 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불거진 문제가 지금 두산건설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유동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산 쪽에 일산 제니스라고 상당히 고평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분양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PF 자금을 유동성 위기가 지금 불거지면서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요즘 들어서 건설주들이 계속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건설주 관련 테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분양 대책이 1차로 4월 23일 날 나왔는데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건설주들이 급락을 할 경우 또는 부동산 대책이 살아나지 않는 경우에는 2차적인 부양책이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밥캣 관련된 이슈가 어제 돌았는데 자회사가 두산그룹 쪽의 자회사가 밥캣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요즘 들어서 좀 살아나고 있는 기미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하지가 않고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급락을 했는데 사실무근이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약간 안도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도 아직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자체만 본다면 실적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고 성장성이 우수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증시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긴축을 하려는 그런 추세가 있고 중국 경기가 위축되면 당연히 굴삭기 판매라든지 그런 수출 위주로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두산인프라 코어도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지금 평균 매입 단가가 얼마로 하셨었죠? 21,3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손실이 한 10%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121선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두산 인프라 코어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불거졌을 때 물론 중소형주라든지 테마주는 물타기 전략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과감하게 비중을 좀 더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팔지 마시고 혹시 유용한 자금이 있으시면 지금 가격에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비중을 조금 더 늘려봐도 괜찮겠다라는 진단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닉네임 은정사랑이라는 님께서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한솔재질을 11,7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솔재질은 어떤가요? 네, 지금 수익이 나신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요즘처럼 어려운 장세에서 오르는 종목을 갖고 계시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솔재질 말 그대로 대표적인 제조업 업종인데요. 제조업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 자체도 적고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좀 재미가 없는 편인데 요즘 들어서 좀 한솔재질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역시 실적 개선 예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즘 들어서 펄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펄프가를 그대로 종이 가격을 좀 인상을 하게 될 테고요. 역시 이렇게 되면 거시적으로는 또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종이 가격을 4월 내에 인상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종이 가격 인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나은 영업이익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한솔그룹 자체가 지금 재무 구조 자체가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비중은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20%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20% 있다고 하셨나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해 들어서는 올해 기준으로 지금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목표가를 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전 고점이 지금 작년 9월에 12,850원이었는데 그 가격을 혹시라도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더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난 수익을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해보는 전략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911님께서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덕분에 요즘 수익 봤다고 감사합니다. 애청자 될 거예요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수익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좀 넓은 안목으로 주식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나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못 해드린 분들 내일 11시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역시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하락한 1667선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3,700억 원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개인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456억 원 순매수하면서 개인과 외국인들의 대결이 오늘장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이네요. 0.6포인트 상승한 512포인트, 어제 종가 수준인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설비 투자와 소비가 꾸준히 늘고 고용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4%를 넘었던 실업률이 3%대로 복귀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시장에도 봄이 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40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5년 8월 이후 5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통계청은 수출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실업률도 3.8%로 4개월 만에 3%대로 복귀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1월 5%까지 치솟았다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2018년까지 매년 4만 5천 명의 대졸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인력수급 불일치로 2018년까지 전문대는 2만 8천 명, 대학은 1만 7천 명의 졸업자가 매년 남아돌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더욱이 학령 인구 감소로 고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져 대학 구조 조정이 시급해졌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와 대학원 졸업자는 수급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실질적으로 소비 가능한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는 3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은 2만 9,350달러로 작년보다 1,400달러 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명목소득 2만 264억 4달러에 비하면 9,000달러가량 높은 것입니다. 1인당 명목소득은 국내 총소득을 단순히 인구로 나누지만 구매력 기준 소득은 물가와 환율을 고려해 매겨집니다.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소득이 높은 것은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 퀴즈는 빛을 내는 반도체로서 낮은 소비 전력과 긴 수명,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LED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3분 추첨해서 저희가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 정답 맞추신 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152님, 7482님, 4077님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